네. 오늘은 최대한 순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이제 공부를 할 때 인프라 많이 중요하잖아요. 인프라.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를 보통은 이제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에는 학교를 배웠죠. 고등학교. 그리고 저번 주에는 철도를 배웠어요. 이제 뭐 도로도 배울 거고 뭐 이럴 건데 오늘은 병원하고요. 법률, 네, 요걸 배울 거예요. 이 법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변호사를 만나고 우리가 또 세무사를 만나고 이런 행정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반 시설이. 그래서 오늘은 병원 하는구나. 그리고 또 법률 상담이나 이런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런 거를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의료 서비스를 우리 어디서 받죠, 여러분들? 우리 몇 명 없으니까. 병원에서 받죠? 우리 법률 서비스를 어디서 받아요? 법률 뭐 세무사 아니면 변호사죠. 또 행정 업무 같은 것도 같이 봐야 되고요.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죠? 보통 이제 중앙 쪽으로 가죠. 맞죠? 상권이 발달된 곳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는 적극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거주지가 조금 멀면 이런 서비스,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은 고급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주지가 멀면.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받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우리 동네 병원 있는데요, 우리 동네 변호사 사무실 있는데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이런 서비스의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벌어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수도권 집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주지를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어요. A, B, C, D, E, F 이런 외곽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기반 시설은 어디에 집중화되어 있어요? 예,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 계속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곳으로 집중이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가 좁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뭐 좀 토지가 넓은 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 일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본. 우리 일본 국민들이 절약 정신이 강하잖아요. 맞죠? 절약 정신이 강하죠. 안 그래요? 막 10시 넘어서 슈퍼에 유통기한 다 된 거, 그런 거 사러 가고, 또 경차 타고 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스포츠카 끌고 다녔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80년대, 90년대는 일본 사람들은 스포츠카 몰고 비싼 명품 입고 그랬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저렇게 됐을까요? 이게 뒤에 나올 거지만 국민들은 가난해지고요, 계속. 그리고 국가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선진국형이거든요.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노령화나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기 위해서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대부분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은 한정적이니까. 세금은 높고. 우리 일본 가면은 대중교통 굉장히 비싸잖아요. 택시도 비싸고, 모두 비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가난해질 거예요. 소득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왜?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도권 집중화, 이 기반 시설이 이렇게 집중화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의 양극화가 벌어진다. 무슨 서비스? 고급 서비스. 그래서 고급 서비스의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거죠. 같은 돈을 내고 있지만 우리는 서비스를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고급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거주지가 멀다는 이유로 이런 서비스와 이 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네. 혹시 추정 60분 보셨나요? 여러분들? 추정 60분. 의사소멸, 소아과 붕괴가 온다. 보신 분들 없나요? 소아과 붕괴가 온다. 우리 몇 명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놀죠. 왜? 네. 5살 아이가 서울 한복판서 응급시 뺑뺑이 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뇌출혈 초등학교 응급실 뺑뺑이 돌다 2주 만에 숨져 2시간 응급실 도다 사망. 네. 야, 이거 다 동네에 병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없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인 집 근처 병원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하지만 의사가 없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수도권인 집 근처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또다시 119의 안내를 받아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상처를 꿰맸습니다. 정말 병원이 많은데 이 중에 내 아이가 다쳤는데 이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정말 이 거리 안에 한 분도 안 계신 걸까? 네, 심각한 내용이죠. 처음에 할머니 댁에 맡겼대요, 아이를. 그래서 청주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 가라고 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파주, 현재 집은 파주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파주에서 고양시로 다시 이송을 합니다. 고양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다시 큰 병원을 가라고 계속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응급실 뺑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진료를 안 해주는 거야. 응급조치만 해주고 그 외에 뭐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해주는 거죠.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 뭐가 없어서 치료를 안 해줄까요? 여러분들? 뭐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치료를 안 해줄까? 병원이 많은데. 숙련된 의사. 전문의.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다 고쳐줄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소아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고 또 머리 하는 또 머리 쪽에 있는 선생님이 있고 또 다리 쪽에 선생님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를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응급실 딴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고 뺑뺑이를 도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길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엘리시움이라고 이렇게 있는 하늘에 떠 있는 신도시죠. 여기 주인공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기계에 들어가야지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엘리시움이 토토님 잠깐만 제가 꺼드릴게요. 마이크 좀. 네. 이런 그 영화에 있는 엘리시움 같은 일이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겁니다.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있는데 누가 없다?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 이 법률 서비스 받으러 가보신 분들이 별로 없죠.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국세청 세무사랑 변호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강남 쪽에서 일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도 개인 일이 있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을 왜 만났을까요? 고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만났겠죠. 제가 큰 일을 사고를 쳐가지고
이런 고급 서비스를 이제 받으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현실에는 우영우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저를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조사해주고 막 이러는 변호사, 이런 착한 변호사가 없어요. 제가 무조건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강남으로. 종로나 강남이나 판교나. 국세청 출신 세무사, 어디 법원 무슨 판사 출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계속 시간과 돈을 투입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일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평일 오전, 오후에 이런 일이 벌어납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쓰는 이유는 저도 빨리 일 처리를 끝내고 제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예요. 동네에다가 맡기면 빨리 처리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인천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차 써야 되겠죠. 또 뭔 일이면 휴가 써야겠죠. 되게 눈치 보이겠죠. 그리고 맞죠? 사람들한테, 또 회사원들한테도 너 뭔 일 있냐? 맞잖아요. 너 무슨 일 있어?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고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제가 강남이나 분당이나 이런 쪽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내가 거주지가 인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이제 조금 크게 하시거나 이러면 이런 일이 벌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 아이가 만약 크게 아프거나 우리 가족이 많이 크게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인프라의 중요성을 굉장히 깨닫게 될 겁니다. 법률사무소의 이제 위치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가 법무법인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어디서 도대체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대 법무법인들이에요. 유명하죠? 김앤장, 율촌, 세종, 광장, 태평양, 화우. 네, 이분들이 다 해요. 부동산 건설업, 정보통신업, 보험, 민사송무, 기업상속, 형사, 민사, 이혼 다 합니다. 네, 이분들이 이런 걸 다 해요. 비싼 돈 주고 이분들한테 이걸 왜 맡기겠습니까? 동네 변호사한테 맡기면 되는데. 뭔가 믿음직하잖아요. 빨리 일 처리할 것 같고 내가 승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고급 서비스를, 돈이 있으면 이런 고급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요, 네, 여기 광화문 위쪽에 이제 종로 쪽에 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종로 부근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초는요, 삼성역에 있네요. 법무법인 세종은 종로에 있고요. 그리고 판교에 있습니다. 네, 두 개가 있네요. 판교지점, 종로지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광장동에 있는 게 아니라 종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에 판교 사무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요, 네, 종로에 있고요. 그리고 판교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요, 동은사역에 있습니다. 강남이죠. 네, 느껴지시는 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서비스의 이용과 시간은요, 돈이에요. 특히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응급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요, 이런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종합병원을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나요? 가족분들 중에? 없으시면 다행인데, 우리 집에는 옛날에 저희 형이 많이 아팠습니다. 수능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큰 병원 가라고 해가지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비탈길에 있는 데서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가지고요. 여기 쭉 내려가다가 전봇대 박았어요. 엄청나게 세게 박았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뇌진탕이었나 봐요. 아버지가 들고 저를 뛰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119라는 뭐 이런 것도 없고 핸드폰도 뭐 없을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으로 들고 뛰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피를 철철철 흘렀겠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형이 서울대병원에서 엄청나게 한 5년 정도 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문의하고 친해졌어요. 제가 10대 때 아토피라는 병에 걸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토피인지 몰랐어요. 이 용어가 아토피라는 용어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병원을 여기저기 계속 다녔었어요.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자고 일어나면 손톱에 피가, 그러니까 손에 피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긁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수소문의 끝에 아까 우리 형이 다쳤었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서울대 병원 전문의 분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토피로 서울대병원을 간다.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알 수 있겠죠. 예전에는 더 심했었어요. 서울대병원에 전문의한테 상담을 받으려면 대기 시간만 6개월에서 8개월이었었어요. 지금은 뭐 금방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려면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렸어요. 그때.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뭐 지금은 어떻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병원을 안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분을 그냥 단 1분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렸어요. 네. 근데 백으로 한 달 만에 그냥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받고 굉장히 호전됐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아까 그 법률의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을 그래서 이 시간과 돈이에요. 우리가 돈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아까운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우린 돈이 있어. 그럼 가장 아까운 게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간과 돈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3차 의료 상급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상수는 500개 이상이고요. 1차, 2차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동네에 있는 게 1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그런 300상 이상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곳이 2차. 그리고 500개 이상의 전문과가 한 20개인가 이상의 전문의를 두고 있는 곳이 상급병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인천, 경기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14개가 있고요. 인천에 3개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5개가 있습니다. 네.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 얘기를 하다가 조금 흥분을 해가지고 오늘은 천천히 만약 우리 아이가 여기서 다쳤어요. 이쪽 부근에서. 여기서 다쳤다고 쳐봐요. 이쪽에서. 그럼 가까운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가까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큰 병원으로 갔잖아요. 당연히 아이가 아프니까 큰 병원에 갔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병원에서 아까처럼 다시 큰 병원을 가래. 아니 이거 큰 병원 아닌가요? 의사 선생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또 옆으로 갔네? 또 옆으로 갔네? 또 옆으로 갔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아까 그 추정 60분에 거기 나왔던 그 아이가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숨진 그 사건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종합병원에 왜 의사가 없냐? 예,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굉장히 이거 중요한 팩트인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외과나 뭐 소아과나 우리가 그 기피하는 그런 그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생님들이 없어요. 종합병원에. 그러니까 24시간 돌리려면 적어도 전문의가 그 과에 3, 4명은 있어야겠죠. 매일. 근데 만약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분도 휴가도 가야 되고요. 퇴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아이의 아이거나 우리의 가족이 새벽 시간에 사고 날지, 어떤 시간에 사고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숨진 겁니다. 길거리에서. 서울은요, 여기 이 사이가 한 3, 4km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1분 1초를 이런 긴박한 상황인데 이렇게 옮겨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조금 심각한 건데, 서울은 그나마 가까운 데 모여 있습니다. 종합병원들이.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대부분 이게 긴박한 상황인데도 근처에 다 병원이 있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선풍기 좀 끌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있기 때문에 금방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는 숭이역 근처에 하나 있고요. 이쪽에 어디야? 예술회관역 있는 데 있고요. 그리고 또 부평역 쪽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쪽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네, 이쪽에 만약 의사 선생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큰 병원 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또 없대요.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동선이 굉장히 길죠. 10에서 15km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긴박한 상황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기반 시설의 중요성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거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잘못하다가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천에는 3개밖에 없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인천에는 3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사고가 나면은 동선 자체가. 그래서 아까 그 아이도 뺑뺑이 돌다가 숨진 겁니다. 경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요거는 인천이니까 좀 빼고요. 네, 안양, 안산, 광교 아래에 있는 영통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당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차, 2차 수술 그 병원에서 못하면 상급 병원이라고 하는 3차 상급 병원입니다. 이게 딱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들? 이 위치를 딱 보니까 약간 이렇게, 네, 삼각형. 그래서 이 동네가 가격이 비싼 거예요. 만약 내가 판교에서 사고가 났다고 치면은 분당으로 금방 가죠. 또 위로 금방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아래쪽에 이렇게 만약 어저께도 좀 비교해가지고 제가 못 올렸는데 지역을 얘기해가지고 하여튼 이쪽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의사가 없대. 그럼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수 있다고요. 동선이 너무 길어. 맞잖아요. 여기 아니면 다시 인천으로 가야 돼, 아까처럼. 이렇게 가고.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안양, 분당, 영통, 이쪽 있죠.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경기도 저 위에, 저 위쪽 있죠. 구리시나 막 이런 쪽. 거기 사고 나면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물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아까 우리 숨진 거 파주였었습니다. 저희 일산에 종합병원 있는데요. 갔는데
의사가 없는 거죠. 일산에 거기는 상급 병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는 곳이었죠. 그러면 어디로 옮겨갔겠습니까? 일산에서 가까운 서울로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셔가지고요, 최대한 우리가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는 딱 보여요, 여러분들. 이런 기반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촌에 있고요, 분당에 있고요, 영통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대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최대한 투자를 하고 여기서 거주를 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안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계획입니다. 네. 경기 시흥, 인천 청라, 인천 송도 쭉 나와 있죠. 경기 김포. 여기 지금 설립대 계획이 있는 곳을 딱 보니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지금 지역들이죠. 우리 현재 지금 봤을 때. 맞죠, 여러분들?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많죠. 네, 지역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상수가 여기 이렇게 예정 병상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동네에 병원이 들어온다고 이제 좋아는 하겠죠. 그렇지만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OECD랑 비교를 해보니까요. 병상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상수는 있는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 앞에 병원이 생긴대요. 상급 병원이. 근데 병상수가 800개, 1000개 막 이렇대요. 뭐가 없어요? 병상수는 있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네? 간호사? 뭐가 없냐고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 의사 선생님이 없다고요. 예,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종합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없는 게 말이 되냐? 예,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설립계획에 있는 곳, 여기 제가 어느 지역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여기 절반 이상 다 틀어집니다. 예, 안 됩니다. 송도는요, 2003년인가 그때 짓는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착공은 했어요. 송도는 그나마. 나머지 지역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절반 이상 다 날아갑니다. 안 지어져요. 그리고 지어진들, 네,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병상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전국 지방 의료원 의사업소 한숨, 지역 근무 혜택 필요, 국내 의사수 OECD 회원국 사실상 꼴찌,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기피 과목은 미달이다. 인천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부족하다. 이 뜻입니다. 전문의, 수술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응급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서울에는 만약 그 과에 4분의 선생님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만약 아까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새롭게 생기는 곳에는 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24시간을 어떻게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있어. 선생님이 전문의 선생님은 있으니까 상급병원이 됐겠죠. 근데 인원이 적다는 거예요. 인원이 적으니까 딴 데로 보낸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선생님도 퇴근해야 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없답니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력 인구. 결국 고등학생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 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특히 0.53명이에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냥 심각하게 지금 현재의 기반 시설도
부족하대요. 뭐가? 인원이. 지금도 부족하대요. 여러분들. 지금도 죽겠대요. 선생님들이 지금 죽겠대요. 근데 새롭게 저렇게 계획된 그런 곳에 인원을 배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학생이 없어. 의사 선생님이 새롭게 안 들어와. 그럼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은 은퇴를 안 하십니까? 맞잖아요. 은퇴하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은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50 넘으면 힘들대요. 눈이 잘 안 보인대요, 이제. 근데 기존에 있는 기반 시설도 지금 부족해 죽겠는데 저렇게 신도시에다가 상급 병원을 짓는다? 대부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없어서. 그리고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도 지금 부족한데 예, 신규로 생겨봤자 의사 선생님은 없을 게 뻔하다. 예, 이겁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한 28% 되나요? 지금 현재 고령 인구가? 27%인가? 이 정도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2033년에는 20%죠, 이제 거의, 우리라도. 아플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서울에 벗어나기가 싫대요. 병원 있는 곳이 좋대요. 우리 어머니는 20년간 한 곳의 병원만 다닙니다. 한의원. 거기만 간대요. 되게 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선생님이 마음에 드나 봐. 그게 있대요. 꼭 그 병원만 가시는 분들이 있어. 약간 고지식한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조건 서울에 살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 비율이. 여러분들. 안 나갈 거예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저 분들이 나갈 것 같잖아요. 안 나가요. 이 더 클래식 500이라는 요 건대입구역에 있는 노인 아파트예요. 여기가 아직도 대기 시간이 최소 2년입니다. 아직도. 계속 대기 인원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이 건대입구역 뭐가 있어요? 건대입구역에는? 여러분들? 건대입구역엔 뭐가 있어요? 건대입구역엔 술집 말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건대입구역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노인들이 왜 여기서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건대병원 있죠. 상급병원인 건대병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버타운이라는 놀림도 있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이 가격이. 네. 서로 못 들어가서 지금 안달인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지방 가서 살거나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안 하십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다 서울에 사시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기 바라기 때문에 약간 서울의 외곽에 있더라도 병원 근처에 있으시려고 많이 하세요.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절대 이분들이 외곽에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계속 노인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예요? 계속 깔고 있는다는 소리예요. 서울 아파트를. 서울 아파트를 계속 깔고 있는다고요. 난 기반 좋은 곳에서 살 거야. 계속 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싫대요. 예. 잠깐 뭐 남양주 얘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예. 남양주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급병원이 없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이게 네, 컴백 네, 서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반 시설이 이제는요. 수도권 집중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곳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이런 곳에는 힘듭니다. 솔직히 새롭게 기반 시설이 생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그어드린 데 있죠. 그곳에 꼭 투자를 하시고요. 그쪽으로 거주를 하시려고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 앞은 또 아파트들이 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냥 종합병원 인근으로 가라는 거죠. 차로 5분이나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꼭 아까 제가 종합병원 경기도나 인천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 경기도 삼각지대 있죠? 네, 그 안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향후 굉장히 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서비스에서 소외가 됩니다. 점점 소외될 겁니다. 이거는 잠깐 이 동영상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그 주말에 저번 주였죠? 슈카월드 보셨나요? 슈카월드. 거기 이제 연금 얘기했었잖아요. 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소득세가 높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득세가 높아진다고요. 여러분들의 소득세가 높아진다. 그 뜻은 뭐예요? 네? 세금 많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일본처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반 시설이 좋은 곳은요. 이렇게 동그랗게. 기반 시설이 좋아요. 그 외의 지역은 다 일본처럼 됩니다. 빈집 늘어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다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2030년에서 2040년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지금도 발생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외곽 지역에 기반 시설이 없는 곳은요, 이제 찾지 않아요.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그런 학과를 나왔고, 이런데 기반 시설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아닌 곳에서 살고 싶어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잖아요. 집중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인구가 없잖아요. 인구가, 이제.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한다. 예, 폭락할 것 같아요. 어디만? 기반 시설이 없는 곳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아직 남아있잖아요. 2030년, 2040년이면 이때 되면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확실히 인구가 주는 게. 그리고 기반 시설에 이렇게 서비스나 의료나 법률이나 이런 서비스를 받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선생님 만나려면 4시간 걸렸었는데 지금은 막 8시간, 10시간 아니면 막 2, 3일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선생님 만나기도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일본처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반 시설이 안 좋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투자를 지금도 만약 해놓으셨다라고 하면은 빨리 기반 시설이 좋은 곳으로 상급지로 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저 그림을 이 동영상을 요거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 문이 닫히죠? 네,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반 시설이 좋은 곳에 투자를 하시고 또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1부가 끝이었었어요. 네, 어제 했던 1부가 끝이에요, 이게. 네. 이게 이제 2부를 시작을 할 건데, 여기 1부에서, 만약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 네. 굉장히 순하게 얘기를 했죠. 어제는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 이게 지금 뭔 얘기인가? 추정 60분 저저번 주인가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한번 받아들이시고요. 저도 이제 점점, 지금 출생률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생산 연령이라든지 학생 수도 줄어들면서 점점 수도권 집중화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스터디 그룹 하는 그런 분들도 대부분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지역 외에는 지금 쳐다도 안 봐요. 알아요. 그분들 일본처럼 될 것 같대. 네, 다 알아요. 기반 시설 안 좋은 곳은 빈집 생길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뭐 영끌? 영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기반 시설 좋은 곳은 영끌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장래 소득으로 이제 집을 못 사요. 기반 시설 좋은 곳에. 이건 장담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이나 이런 거 그냥 상가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이 닫힌다니까?
문이 닫히고 여러분들이 내려가. 기반시설 안 좋은 곳에서 계속 이제 있으시면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계속 저런 상급지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나는 계속 하급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부동산은 계속 폭락할 거고 출생률은 하락이고 계속 부동산은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들은 왜 저기다가 30억, 40억, 50억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투자를 할까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 나도 쫓아가야죠. 비판할 게 아니라 쫓아갈 생각을 해야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직 시간이 많아요. 10년 남았잖아요. 10년 남았으면 내가 만약 저쪽에 좀 기반시설 안 좋은 데 살고 있다. 그럼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비판만 하지 말고요. 이게 나라냐 이러지 말고 빨리 상급지로 이동할 생각을 하셔야지. 기반시설 안 좋은 데 있다가 정말 일본처럼 돼요, 여러분들. 10시 이후에 유통기한 된 거, 그런 음식 드시고 싶으세요? 경차 타고 싶으세요? 저는 일본 분들이 진짜 절약정신이 강해가지고 저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 쓸 게 없대요. 100만 원 벌면 세금이 막 4, 50만 원씩 내고 월세 비싸고. 그러니까 자기가 쓸 돈이 없는 거야. 근데 고용은 안정적이야. 그럼 바보처럼 사는 거죠, 평생. 우리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국민이 가난한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일본처럼 되냐? 네, 일본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상급지로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빨리 불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저께는 화를 내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부드럽게. 궁금한 거 없어요? 1부가 끝났어요. 2부는 이제 조금 빨리 할게요. 네. 궁금한 거. 네. 궁금한 거 여러분들 없어요? 바로 해야 딴 거? 바로? 주무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아직 남았잖아요. 10년 남았어. 한 10년에서 15년 남았어.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급지 갈아타기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하급지에서 돈 벌어가지고 상급지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아님,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나라냐 그러지 말고 내가 올라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상급지로 가세요. 뭐 가격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뭐하고 이런 상관하지 마요. 상관하지 마십시오. 서울은 무슨 뭐 아파트 가격이 막 내려가는데 살까요 말까요?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아까처럼 문이 닫힌다니까요. 어느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상급지로 가격적인 것만 너무 생각하셔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나의 미래 소득은 다 세금으로 나갈 거야. 쓸 돈이 없어. 난 이제 거지가 될 거야. 그럼 더 이상 내가 상급지에 있는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